오늘도 새로운 차트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효성 TNC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NH투자증권은 16일 효성 TNC에 대해 스판덱스 수급 밸런스가 개선되면서 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33만 원으로 상향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26만 5,500원이다. 최영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 스판덱스 증설 규모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업황의 공급 부담이 뚜렷하게 완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1위 사업자인 효성 TNC는 가동률 상승과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스판덱스 신규 증설 규모는 약 3만 톤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드는 수준으로 전 세계 설비의 약 2%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반면 수요는 약 8만에서 1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업체의 노후 설비 퇴출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공급 부담 완화 흐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NH투자증권은 수급 밸런스 개선을 바탕으로 중국 스판덱스 가동률 상승, 재고일수 감소 등 산업 지표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전방 원단 업체들의 낮은 원재료 재고 비율도 스판덱스 수요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효성 TNC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3,2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할 것으로 제시했다. 가동률 상승과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원가 경쟁력 개선이 실적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향후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의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특수가스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효성 TNC의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을 575억 원으로 예상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봤다. 중국과 유럽 수요 개선으로 판매량과 이익은 전분기 대비 늘겠지만 중국 내 노후 설비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영향이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계열 분리 이후 효성과 계열사들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효성 TNC는 스판덱스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 섬유 소재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글로벌 톱티어 소재 기업이다. 특히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판덱스는 기술 혁신, 대륙별 생산 체계 구축, 글로벌 마케팅, 생산 능력 증대 등을 통해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효성 TNC는 고부가 가치 섬유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스판덱스 생산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 비디오 생산 공장을 착공했다. 바이오 비디오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로우 슈가를 발효시킨 원료로 기존 비디오를 대체하는 친환경 소재다. 비디오는 스판덱스 섬유를 만드는 PTMG의 원료 등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다. 최근에는 스판덱스 섬유 외에도 자동차 내장재, 포장재 등 생분해 성수지, 신발 슈솔, 산업용 컴파운드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되고 있다. 바이오 비디오는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에서 나오는 당을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제조의 석탄 등 기존의 화석 원료를 100% 대체한 제품이다. 효성 TNC는 우선 2026년 상반기부터 연간 5만 톤 규모의 바이오 비디오 생산 및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리젠을 필두로 바이오 베이스드 스판덱스와 나일론을 출시했다. 중국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위해 리사이클 제품의 기능성을 확대하고 의류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생분해성 제품 등의 상업화 연구에도 나서고 있다. 참고로 국내 기업 최초로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해 섬유를 생산하는 T2T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효성 TNC는 섬유 이외에 철강 및 화학 등을 중심으로 물류, 유통 등의 무역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전 세계의 30여 개 해외 지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 회사들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신규 아이템과 틈새 시장 발굴에 나서고 있다. 자회사인 효성 네오캠은 특수가스 사업을 담당한다. 계열사인 효성화학에서 사업을 양수해왔다. 특수가스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공정에 특화된 원료다. 공정 내 대체 원재료가 부재해 전방 수요 산업 연계성이 높으며 상당한 수준 이익률이 기대되고 있다. 효성 TNC는 전성기 대비 스판덱스의 글로벌 판매 부진과 중국 섬유기업과의 경쟁 등으로 실적이 전성기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25년 3분기 효성 TNC의 매출액은 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업이익도 561억 원으로 같은 기간 17.1%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섬유 부문 매출이 7,1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1% 감소했다. 스판덱스 및 PTMG 매출의 경우 5,793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8.16% 줄었다. 섬유 부문 영업이익은 399억 원으로 2.20% 감소했고 스판덱스 및 PTMG가 461억 원으로 5.14% 줄었다. 스판덱스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애슬레저 및 홈웨어 특수로 폭발했던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글로벌 판매 등이 둔화된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스판덱스 판매 저조는 기존 설비 투자로 인한 고정비 증가를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마진이 축소됐다. 글로벌 스판덱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들도 부담이다. 중국 기업들은 2023년에서 2024년까지 공격적 설비 증설 이후 스판덱스 생산 능력을 끌어올렸고 평균 판매 단가를 낮추는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곧 효성 TNC의 판매 단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키움증권 김도연 애널리스트는 2024년 9월 말 이후 시즌 오더 발주가 본격화됐고 9월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판매량 개선이 발생 중이라며 9월 이후 시즌 오더 본격화에 따라 글로벌 판매량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외에 무역 기타 매출은 3분기 1조 2,908억 원으로 13.05% 증가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162억 원으로 39.55% 줄었다.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효성 TNC가 여전히 적지 않은 악재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중국 공급 과잉 리스크, 섬유 산업의 경기 회복 지연, 부채 비율과 고효율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차입 부담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최근 효성 TNC의 성장을 점치고 있다. 글로벌 의류 수요의 점진적 회복과 중국 업체들의 구조조정 등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스판덱스 1위 기업으로서 시장 지배력과 기술 경쟁력은 증명했다며 다만 글로벌 섬유산업의 변동성과 중국 공급 리스크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 생산 거점의 높은 효율성과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 신사업 전개 등 장기 관점에서 재평가받을 만한 요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저평가 우량주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저평가 우량주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기가 매수 적기가 됩니다. 만일 이 종목을 꾸준히 관찰을 하고 있었다면 좋은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중파동 1파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친 것이 보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눈대중으로 보아도 9대16이라는 황금 비율로 기간 조정을 거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상황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중파동 2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황금 타점이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한 자리입니다. 이후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을 하다가 소파동 1파의 조정 구간이 깊게 나왔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매도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차트를 뒤로 돌려서 이 자리가 나온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추세가 꺾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일선이 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저항을 돌파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늘색 구름대 저항을 돌파하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과감하게 빠질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단기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도 타점입니다. 치고 빠지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꿈틀입니다. 일단 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소파동 1파의 조정이 끝나고 소파동 2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소파동 2파의 시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꿈틀입니다. 잔잔바리로 움직이던 캔들이 갑자기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꿈틀이 보이면 타점을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주포놈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꿈틀 자체가 주포가 움직였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꿈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제가 패턴 강의도 작년에 2달 넘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패턴 강의는 100만 불짜리 강의라고 했습니다. 패턴에 대해 마스터하면 주포의 핸들링을 다 잡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회원분들은 반드시 작년 6월부터 시작된 파동과 패턴에 대한 강의를 철저히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무형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중파동 2파가 시작된 자리부터 구름대 차트를 활용해 타점을 잡아내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름대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녹반항돌입니다.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황색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이 자리가 중파동 2파가 시작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구름대 차트에서 황금 타점입니다. 물론 테마선을 기준으로 한 황금 타점은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제는 파란 점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파란 점선을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 후 반등하면서 파란 점선을 재돌파하고 있습니다. 구름대 차트에서 황금 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추세가 꺾였습니다.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녹반항돌입니다.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황색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표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노란 원 자리와 하얀 원 자리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란 원 자리에서는 지표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반면 하얀 원 자리에서는 지표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응축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캔들이 모든 저항들을 다 뚫어내고 있습니다. 힘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기본형 차트에서는 꿈틀로 타점을 잡아낼 수 있고, 여기 구름대 차트에서는 지표들이 밀집된 자리에서 모든 저항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30분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치고 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중간에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한 번 더 나온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구름대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하얀 원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 한 번 더 음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름대 차트에서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두산그룹과 엔비디아가 앞서 발표한 피지컬 AI 협력이 구체적인 결과물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전략은 두산의 그룹 AI 컨트롤 타워인 PAI 랩이 설계를 맡았다. 특히 두산의 로봇 계열사인 두산 로보틱스가 현장 실행 주체로 주목받으며 AI 로봇 시대를 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개념적 논의를 넘어 실제 로봇 지능을 생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협력의 골자는 엔비디아의 로봇 시뮬레이션 플랫폼 아이작심에서 대규모 사전학습을 수행하고 이를 실제 로봇에 신속히 이전하는 심투리얼의 개발 파이프라인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산은 지주 부문 직속 조직인 PAI 랩을 통해 그룹의 산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며 로봇 전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현실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 로보틱스는 엔비디아의 모델을 자사 협동 로봇에 이식해 자사의 기술과 결합하여 로봇이 스스로 보고 이행동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멀티모달 데이터 결합, 자연어 기반 직관적 제어, 적응형 공장 대응 등이 관련 역할이다. 우선 멀티모달 데이터 결합은 카메라, 포스 센서 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합해 복잡한 환경에서도 정밀한 판단을 내린다. 또한 자연어 기반 직관적 제어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플랫폼 다트 스위트를 통해 전문 코딩 없이 음성이나 텍스트만으로 로봇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환경을 구현한다. 이와 함께 적응형 공정 대응은 엔비디아의 큐모션 기술을 적용해 장애물이 있는 비정형 환경에서도 실시간으로 최적의 작업 경로를 생성하는 것이 골자다.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력은 이미 국내외 최첨단 제조 현장에서 검증되고 있다.
특히 현대차의 차세대 최첨단 공장 등의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솔루션이 전격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은 현재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시트 작동 검사, 차체 표면 품질 검사, 타이어 휠 볼트 조립, 트랜스미션 부품 조립 등 7가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 중인 파운데이션 모델이 완성될 경우 현대차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체제에서 두산의 로봇이 스스로 공정 변화를 인지하고 최적화하는 핵심 브레인 역할까지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전략은 엔비디아와의 양자 협업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두산 로보틱스는 캐나다 로봇 혁신 기업 메이플 어드밴스드 로보틱스와 협력해 CES 2026 최고역 신상을 받은 스캔앤고 솔루션을 선보였으며 스탠퍼드대 HAI와 산학 협력을 통해 차세대 피지컬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력의 성과물이 될 범용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 로봇 산업의 경쟁축을 기계 성능에서 AI 지능으로 이동시키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설치 및 튜닝 비용 절감, 고객 온보딩 기간 획기적 단축, 소프트웨어 기반의 구독형 수익 모델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스캔앤고는 로봇팔과 자율이동 플랫폼의 3D 비전과 물리정보 기반 AI를 적용해 작업 대상 표면을 스스로 스캔한 뒤 최적의 작업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솔루션이다. 별도의 CAD 도면 제작이나 사전 코딩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은 로봇이 작업 대상의 형상과 위치를 인식한 뒤 검사, 연마, 표면 처리 등 반복 공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구성됐다. 작업 환경 변화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어 기존 수작업 중심 공정 대비 효율성과 작업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산 로보틱스는 스캔앤고의 적용 분야로 항공기 동체와 같은 대형 부품, 고층 건물 외벽 등 인력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물을 제시했다. 특히 반복 작업과 분진 발생 등으로 작업 부담이 큰 현장에서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 전시를 통해 반복 분진 등 작업 부담이 큰 대형 구조물 공정에서 스캔앤고를 통한 현장 통합 솔루션 역량을 제시했다. 이상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로봇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의 화두는 AI와 로봇입니다. 특히 피지컬 AI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봇도 피지컬 AI이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피지컬 AI입니다. 이제 AI는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피지컬에 있어서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로봇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물리적인 환경에서 인간의 모든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적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주식 투자의 기본이며 핵심입니다. 올 한 해 로봇주들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종목 분석을 통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에 투자를 해놓으면 큰 수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꾸준히 우상향을 할 것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눌렸다가 다시 가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하다가 과대 낙폭이 한번 나왔습니다. 과대 낙폭이 나오면 오히려 기뻐해라. 과대 낙폭 후 골파기 타점이 등장을 한 것도 보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고 단기 스윙을 해도 되고 중장기 스윙을 해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윗꼬리와 음봉의 조합이기도 합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좋은 타점이 나왔습니다. 쌍바닥 W가 보입니다. 파동으로 분석을 해도 반등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하락 3파가 끝이 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과정에 대해 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중파동 2파가 여기서 끝이 나고 중파동 3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파동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중파동 3파 내에서 소파동 1파가 끝나고 소파동 2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소파동 2파가 끝나는 자리에서 매도하고 빠지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소파동 2파가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서 구름대 차트를 가지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름대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캔들이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앞 구간에서도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구름대 차트에서 황금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 점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면서 파란 점선을 재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다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본형 차트에서 확인을 했듯 대세 변곡점은 이미 앞에서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대 낙폭이 나왔습니다. 과대 낙폭이 나오면 오히려 기뻐해라. 빨간 원 자리가 기본형 차트에서는 골파기 타점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름대 차트에서는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기본형 차트에서도 타점이고 구름대 차트에서도 타점입니다. 이렇게 구름대 차트를 교차 검증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좋은 타점이 또 나왔습니다. 조정 후 반등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쌍바닥 W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녹반항돌은 아니지만 녹반항돌과 같은 개념의 자리입니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황색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지라인에서 반등하면서 저항을 돌파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장기 스윙 매매와 단기 스윙 매매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중파동 3파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고 중파동 3파가 끝나는 자리까지 끌고 오는 것이
중장기 스윙 매매입니다. 반면 단기 스윙은 먹고 빠지는 전략입니다. 하얀 원 안에 빨간 원 자리에서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단기적인 추세가 꺾이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합니다. 쌍바닥 W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반등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파동으로 따지면 소파동 2파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매도합니다. 고점에서 발생한 윗꼬리 음봉입니다.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매도 타이밍입니다. 보시다시피 중장기 스윙과 단기 스윙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단기적인 대응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단기 스윙을 하면 되고 크게 보고 가시는 분들은 중장기 스윙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파동 3파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얀 원 자리입니다. 파동을 이해해야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신규 회원분들은 작년 6월부터 강의한 파동과 패턴에 대한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구름대 차트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 스윙을 하는데 적합한 차트입니다. 큰 그림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파동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절대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파동과 패턴에 대한 제 강의는 주가 변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본기가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뛰는 것부터 시작하려면 항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구름대 차트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주십니다. 실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파동과 패턴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신이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냉철하게 기본기부터 다지시길 바랍니다. 작년 6월부터 강의한 파동과 패턴에 대한 제 강의가 주가 변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기를 충분히 다지신 후에 실전에서 구름대 차트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